노화를 좋은 질문이시고요. 자기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색임성형외과 동안센터 대표원장 문혜영입니다. 봉황이 되려면 각각 연령대마다 관리하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연령대별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우리 몸의 노화는 이제 25세 전후로 해서 기능적으로, 신체적으로 저하가 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노화라는 것은 정지를 시키거나 노화가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천천히 올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노화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는 20대 후반부터 그리고 30대까지는 가벼운 레이저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보톡스 시술 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흐른다, 얼굴이 좀 커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턱선이 조금 무너진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 탄력도에 따라서 조금 더 침습적인 레이저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팅 시술 등을 통해서 처진 턱선이나 잔주름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아무래도 주름도 깊고 라인도 많이 좀 무너져 있고 또 노화의 현상들인 잔주름이나 꺼짐,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목주름도 깊어져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면 거상 같은 수술적인 시술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피부의 노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만으로는 환자분들이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실리프팅이라든지 대표적인 안면 거상 수술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연령대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개인의 피부 상태, 노화의 정도 그리고 탄력 저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시술은 리프팅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차이 때문에 노화가 생길 수 있다면 네.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좋은 질문이시고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가지고 태어난 피부의 탄력도가 한 60% 정도는 좌우를 합니다. 피부가 얇으신 분, 두꺼우신 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꾸준히 발라오신 분,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 노화를 좀 천천히 오게 해주는 습관일 수 있고요. 턱을 괸다든지 또 주무실 때도 목주름을 깊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본다든지 모니터를 볼 때 습관적으로 거북목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이게 생활 습관으로 인한 목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가로 목주름은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활 목주름이라는 것들을 인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주름들도 주무실 때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신다고 하실 때 좀 좋은 자세를 취해 주신다면 목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 적절한 보톡스 시술도 받습니다. 리프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마다 피부의 두께, 처짐의 정도, 그리고 지방의 분포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맞춤형 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프팅의 종류는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울세라나 써마지, 고주파를 이용한 비수술적 레이저 리프팅 등이 포함되고요. 스킨 보톡스, 탄력 주사 같은 보톡스 시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리프팅에는 비침습적인 실리프팅 방법이 있을 거고 가장 침습적인 방법, 대표적인 안면 거상 수술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선호하시는 리프팅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에게 비수술적인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리프팅이라든지 탄력 주사들을 권유해 드릴 수도 있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처짐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도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술들을 해보셨고 그리고 처짐의 정도가 심하시다고 하시면 환자분에게 딱 맞는 수술법인 안면 거상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선호하는 리프팅은 대부분 회복 기간이 빠른 실 리프팅들을 선호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리프팅에 들어가는 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의 종류는 크게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용되는 실들은 거의 녹는 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녹는 실은 이제 크게 PDO 성분 그리고 PLLA 성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1년 간다, 2년 간다 뭐 이렇게 기간별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기간보다는 이게 돌기가 있냐, 돌기가 없냐, 요 기준으로 나누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렇게 작은 조그만 실들은 주로 이제 탄력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들은 돌기가 없기 때문에 리프팅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지만 이 실드 자체가 들어가서 콜라겐 형성 그리고 이제 좀 물광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는 없을 수는 있으나 탄력이 생겼어요라고 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는 실들입니다. 두 번째로 돌기 모양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돌기 실은 아니고요. 돌기가 없지만 이제 볼펜, 스프링처럼 생긴 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번 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실들은 얼굴 조직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이제 콜라겐 형성을 조금 더 촉진시켜서 약간의 볼륨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들은 인디언 밴드라든지 팔자주름에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볼륨 효과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필러나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좀 더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돌기실들인데요. 돌기실은 회사별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제일 많이 홍보가 돼 있는 민트실도 있지만 의락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돌기가 있는 실은 리프팅을 해주는 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 리프팅을 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실은 들어갈 때 스마스층에 근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실이 만져진다거나 환자분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 얼굴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각 벡터를 디자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형태와 그리고 환자분이 리프팅을 해야 할 범위를 정확하게 디자인하여 그래서 실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을 싸고 있던 캐뉼라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직을 풀게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커팅을 하게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여기 커팅했던 끝부분이 두피나 이쪽에 만져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져진다거나 하시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이 들어가고 나면 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돌기 부분이 PDO 성분을 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지 기간은 저희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1년 전후라고 설명드립니다. 혹시 그럼 타병원에서 보니 막 실 무제한 문구 막 넣고 막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약간 사기성까지 보이는 문구들이 보이는데 실제로도 실을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까 보여드린 실의 종류에 따라 좀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10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실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짧은 모노실, 탄력실이라고 하는 회오리 실이라든지 그런 실들은 돌기가 없기 때문에 탄력 위주로 들어가서 얼굴 전체에 깔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크기에 따라서 100개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마부터 목까지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100개 이상이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기가 있는 실은 우리가 얼굴이 제한적이고 아무리 3차원적이라고 해도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쌓기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쌓기를 하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끼리 충돌해서 원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실에 사용한다라는 표현에 조금 현혹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환자분 얼굴에 탄력이 조금만 당겨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실을 적게 사용하셔서 효과를 보시면 되고 처짐이 좀 많아서 실 리프팅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 조금 처지신 분에 비해서 좀 더 개수를 많이 하셔서 하실 수는 있으나 얼굴 상황에 따라서 리프팅 시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을 적게 사용해도 큰 시너지,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환자분 얼굴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실을 사용을 하신다면 실 리프팅에 대한 만족도가 크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팔자주름하고 이중턱 실 리프팅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팔자주름과 이중턱의 주된 원인은 노화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 저하인데요. 팔자주름의 경우는 앞볼에 지방을 받치고 있던 탱탱한 피부 조직이 아래로 처짐에 따라 볼의 지방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깊어져 간다면 슬리프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턱은 피부의 노화와 지방의 분포가 아래로 처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슬리프팅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팔자주름의 경우는 팔자주름 깊은 곳에는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스캐폴드실이나 캐번실을 통해서 꺼진 주름 부위에 볼륨을 주고 채워진 볼륨이 고정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코고실을 시술한다면 팔자주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중턱의 경우에는 코고실과 같은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보이고 있는 돌기실을 이용해서 처진 턱 라인과 이중턱 살들을 한 번에 위로 올려주고 고정을 해준다면 이중턱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턱 부위에 살이 많은 경우라면 XV 리프팅과 이중턱 근육 묶기 시술을 추가로 해서 이중턱에 분포한 지방들을 제거한 후 실리프팅을 병행한다면 턱 라인을 끌어올려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맥스 V 리프팅은 직접 만드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맥스 V 리프팅은 얼굴 윤곽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얼굴 자체를 V라인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필요한 지방들을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정리해줌으로써 좀 더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효과로 인해서 리프팅 효과까지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 방법입니다. 실리프팅의 상담을 하실 때 혹시 원장님만 특별히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보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얼굴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리프팅을 해도 환자분이 효과를 보시는 거고요.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광대라든지 사각턱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환자분에게 맞는 맞춤형 실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얼굴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프팅 시술 후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실리프팅도 수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멍이나 붓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해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항상 수술 후에 일주일까지는 너무나 V라인이 됐기 때문에 이 광대 부위가 살짝은 부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얼굴을 터치할 때 너무 강하게 압을 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한두 달 정도 당연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간단한 토닝 레이저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됩니다. 좋아하시는 삼겹살 먹을 때 쌈을 드실 때 좀 작게 싸서 드신다거나 술, 담배는 당연히 수술이니까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치과 치료가 예정돼 있거나 그러시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조금 텀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럼 운동 같은 거는? 운동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땀을 흘리신다거나 뭐 세안은 당일날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 얼굴에 힘을 많이 줘야 된다든 그런 것들은 수술 직후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뭐 실리프팅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회사를 출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실리프팅은 환자분들이 바로 나가실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정확하게 환자분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맞는 실리프팅의 추천 방법을 들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색임성형외과 문혜영 원장이었습니다.